자, 가봅시다. 부탄타. 귀여운 거죠. 부탄타. 자, most performance. Writing is made up of a number of different tools which we have called writing states. 일단 대부분의 공연 조명이야. 이거 옛날에 수능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almost 있으면 안 된다. 이거 almost는 그냥 거의라는 부사예요. 부사입니다. 이건 most는 대부분의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거의 공연 조명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공연 조명은 우리 뭐뭐로 구성되다야 아니라 뭐뭐로 구성되다. 기본적으로 뭐뭐로 구성되다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컴포즈도 오고, 컴포즈도 오고, 네 개가 있구나. 하나 더, 컴프라이즈도 오고도 뭐뭐로 구성되다고. 메이크업 오브가 이제 메이크업 오브가 뭐뭐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뭐뭐로 구성되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수동형이 절대 아닌 걸 조심해야 돼요. consist of. 이 자체가 뭐로 구성되다예요. 그냥 이렇게. consist of. 알겠죠? 네 개를 외워주셔야 돼요. be composed of, be made of, be comprised of, consist of. 이렇게. 이거 수동형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수많은, 이게 만원이잖아. 언어보고가 그냥 만원이야. 이 자체가. 많은 다양한 어떤 면, 모습 또는 단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측면이라고 할까? 측면. 조명 상태라고 부르는 우리가 조명 상태라고 부르는 다양한 어떤 측면들로 많은 다양한 측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지금 이거 그 연극에서 나오는 그 조명 이야기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참 내용이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가지고 좀 짜증나. 선생님들 솔직히 우리가 무슨 뭐 연극할 때 조명에 대해서 관심이 나 있어? 무슨 이런 전문 분야까지 들어가냐고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 그냥 틀리게 하려는 거야. 어떻게든 틀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몸부림을 치는 거야, 몸부림을. 선생님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워낙 애들이 1등급이 많다 보니까 1등급을 그래도 한 4%, 5%, 6% 그 라인으로 맞춰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애들 많이 틀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억지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지. 자, 계속 가볼게요. 이것도 좀 이런 게 이제 약간 조명 전문 용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부른대잖아. 연극 분야에서는 걔네들이 writing stages라고 그냥 부르는 거야. 참고로 이건 오형식 동사다. 너희들 여기 보면 여기에 갭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왜냐면 call A, B 할 때 지금 이게 이거야. 알았어? 목적격 관계되면서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할 때 이거 목적격보예요. 목적격. 알았어? 우리가 writing stages라고 불러온 바로 그 다양한 어떤 그 측면, 수많은 다양한 측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 자, 각각의 조명 단서야. Q가 이제 신호나 단서, 단서나 신호죠. 신호. 우리가 Q 하면은 이제 Q를 보내면 신호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영어에서. 같은 데서. 그리고 참고로 여기 유치는 항상 알죠. 유치나 F로 시작되는 단어는 절대로 S 붙이면 안 된다, 이거. 응? 그리고 여기는 또 S가 붙어야 돼. S 안 붙이면 틀려 이거. 3인칭 단수 취급이니까. 응? 여기는 절대 S 붙이면 안 되고 동사는 S를 또 붙여야 되고. 특히 현재일 때는. 각각의 조명 단서는 새로운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 촉발하다. 촉발시키다지. 촉발하다. 촉발시킨다. 촉발시키다라고 하는 게 좀 좋을까? 유발하다, 촉발하다. 그냥 유발시킨다 이렇게 해도 돼. 유발시키다,
또는 촉발시켜요. 그러니까 조명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상태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태. 그러니까 10개의 상태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떤 단서가 있어야지 얘가 이제 그 새로운 상태로 이제 전환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막 마음대로 막 조명 담당하는 사람이 지 기분에 따라서 막 조명을 바꿔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단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사람이 어떤 신호를 보내거나, 맞죠? 또 어떤 말을 했거나, 이런 게 이제 큐가 되는 거죠. 신호나 이런 것들이. 어떤 대사가 끝났을 때나 뭐 이런 것들. 어떤 대사가 시작됐을 때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되지? 그게 큐에 해당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런 변화를 촉발시키겠죠. 유발시키겠죠. 그게. 자, 배우들처럼 이 말이에요. 배우들처럼 그 조명의 그 단서들은 보통은 계기 또는 동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우리가 배우가 있잖아. 자기 내키는 대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상대방 대사가 끝났을 때 자기가 그 대사를 받아친다라든지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자기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제가 막 뛰어들어올 때 뭐 제가 총을 딱 쐈을 때 총 쏘는 동작을 취했을 때 내가 쓰러지는 장면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총을 쏘는 게 뭐야? 하나의 큐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명의 단서도 나름대로 계기와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매우 분명한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약한 추측을 썼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한 추측을 조문을 썼어요. 구체적으로 뭐와 같은, 우리 이거 알지? THING로 끝나는 단어의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거. 대단히 분명한 어떤 것일 수 있대. 다행히 구체적으로 얘가 나왔어. 봐봐. 뭐와 같은. 방 안의 배경인데, 그러니까 방의 그 상황, 배경이나 상황에 그걸 밝히도록 요구되는 단서. 언제? 배우가 그 라이트 스위치를 켤 때. 요렇게 꾸미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게 하나의 큐가 되는 거잖아. 자, 내가 배우야. 그럼 내가 배우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설마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조명 담당하는 애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막 달려가서 내가 딱 했을 때 조명을 딱 꺼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스위치를 탁 켜는 이 동작 자체가 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가 조명 스위치를 켤 때 밝히는 거, 그지? 끄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방의 어떤 상황, 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방 안의 그 배경을 밝히도록 요구되는 그런 단서처럼, 이런 건 굉장히 분명한 단서죠.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라이딩 큐가 된다는 소리예요. 라이딩 큐. 그 동작 자체가, 배우의 그 연기 자체가, 스위치를 끄는 연기 자체가 큐가 되는 거죠. 라이딩 큐. 또는 하나 더 있어. 봐봐. 빠른 증가, 강도에 있어서의 빠른 증가예요. 강도. 우리 인텐스가 강렬한, 인텐서티는 강함, 강렬함에 있어서의 빠른 증가인데, 댄스 넘버의 끝에, 그것도 전통적인 뮤지컬, 이건 이제 버튼 큐로서 알려진, 진짜 짜증나지 완전. 이 봐봐, 이게 다 전문 용어거든. 이것도 전문 용어야 얘들아. 댄스 넘버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뮤지컬을 하면 댄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댄스 넘버 1, 댄스 넘버 2 해가지고 댄스 넘버 30까지 있는 거야. 각각의 춤이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야.
댄스 넘버 1, 댄스 넘버 2, 댄스 넘버 30 이런 식으로. 야, 너 지난번에 이게 혼낼 때 너 댄스 넘버 27번에서 너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댄스 넘버 27번이 뭔지 알지. 본인이 기억을 하겠지. 왜냐면 나는 댄스 넘버 28하고 29에만 등장하는 애거든. 뭔 말인지 알아? 그럼 댄스 넘버 29번에서 너 왜 헛짓거리 했어? 너 손을 어디다 놓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혼내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뮤지컬 전문 용어잖아요, 솔직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넘버에 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의 댄스 넘버가 끝났을 때, 그 조명의 강도겠죠. 당연히 조명 강도에 있어서의 빠른 증가. 약간 분위기가 잔잔하게 이렇게 낭만적인 분위기의 춤을 추다가 갑자기 춤이 끝나면 조명을 다시 밝혀줘야 될 거 아니야. 밝게 강도를 세게 해서 환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빠른 증가. 응? 근데 그게 곧 버튼 큐로서 이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버튼 큐. 요게 버튼 큐라는 거예요. 이게 강도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좀 뭔가 증가가 딱 일어날 때, 버튼 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댄스 넘버 지금 3번 끝났을 때 너 바로 버튼 큐를 해줘야 돼?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밝혀줘야 돼? 이런 식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오가고 있는 거지. 자,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전문 용어를 확실히 알아야 되느냐? 필요 없지. 그래도 문제는 풀려. 사실상은. 근데 우리가 이제 내신이니까 완벽하게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것뿐이야. 자, at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뭐야? 다른 때에는 우리는 또 단서를 필요로 할 겁니다. 단서를 미묘한 변화를 제공해 주는 그런 단서. 잠깐만. 분위기. 그것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많은 분이니까 그냥 긴 시간을 말하는 거야. 몇 분에 걸쳐서 뭐 10분, 20분에 걸쳐서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냥 몇 분에 걸쳐서 너무 위에가 아니라 그 분위기에 있어서의 미묘한 변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자 얘들아. 제공할 단서가 아니라 이렇게 끊어서 뭐뭐 하기 위해서 큐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올릴게. 잠깐. 보스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뭐 이렇게 길어, 그치? 아마도 언급에 의해서 아마도 5부 이하의 언급에 의해서 계기가 돼요. 자, 뭐의 언급이냐면 일몰이죠. 그 다음에 또는 의도에 의해서인가요? 뭔가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from A to B니까 위협적인 상태로의 그 공연의 그 느낌을 천천히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 이 두 가지야. 번호를 매겨볼게. 이거를 1번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얘들아, 이걸 그냥 2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2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분사구문인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아까 보세요. 우리가 이거 그냥 분사구문을 봐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사구문이라고 보여져. 이거. 잠깐만.
국어로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요거 있잖아, 요거.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요거를 주체로 잡았더니 말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 건데, 지금 이거 있지, 요 부분이 여기 있는 변화를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화는 이거에 의해서 계기가 된 거지. 일단은 선셋의 이제 내용적으로 좀 이해 먼저 시켜볼게. 내가 일몰을 언급하는 거야. 그냥 일몰에 대해서 배우가 말을 해버리는 거야. 점점 일몰이 다가오는 것 같아.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면 조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서서히 일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알겠어요? 그거예요. 그게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서 위협적인 상태로의 그 공연 느낌을 천천히 바꾸고자 하는 의도. 이거는 사실 배우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체 줄거리가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무서운 분위기로 위협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거야. 빠바밤 무슨 터미네이터 나오는 그 장면 있지, 그런 거라든지 갑자기 분위기가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뭔가 이 분위기를 싹 바꾸러가는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조명하는 사람이 미리 알고 있겠지. 그냥 이 상황은 여기서 바뀌어야 된다는 걸.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미묘한 이제 변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큐 이런 신호를 또 필요로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요 얘기를 조금 잠깐 해줄게요. 사실은 중요한 것 같지 않으면서도 좀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안 나와서 설명을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수업하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패턴을 바꾸는 게 하나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 분사구문 쪽에서 나타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이 분사구문 있잖아, 이렇게 하고 보통 ing나 ed가 이렇게 쓰이면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이거잖아. 얘가 이거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이거 일몰이라고 했어. 거의 80% 전후로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애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요거 전체를 이렇게 주체로 받아갖고 이걸 이제 분사구문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 이걸 선생님이 결과 그 다음에 평가 분사구문이라고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거 이거 설명 안 했나 내가? 혹시 이 프린트를 안 줬나요, 선생님이? 안 줬어요? 안 줬어?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조금 살짝 설명하고 갈게요. 이게 워낙 좀 중요한 거긴 한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또 있어요. 얘들아. 이건 대충 20% 전후야. 20% 전후. 19%라고 할게. 니네들 또 따질 것 같아서. 그럼 어디 1%가 하나 있다는 소리잖아. 하나.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끝에 명사를 얘가 이렇게 꾸미는 경우야. 1%. 내가 이제 아까 80% 전후고 20% 전후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쉼표가 있을 때 얘가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경우거든. 잘 나타나지 않는 형태야. 지금 여기도 내가 너희들한테 프린트로 준 것도 사실 밑에 2번 굵직한 네모 박스는 제끼고요. 볼래요? 이거 평상시 내가 너희들 수업할 때 어느 정도 얘기했던 거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어. 봐봐. 1번이야. 주어 플러스 동사 다음에 이렇게 ing나 ed가 나오면 이거는 주어에 대한 추가 보호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 맞지? 네. 그리고 그 ing냐 ed냐는 그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ing냐 ed냐를 평가를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ing는 능동이고 이제 ed는 수동이라는 거지. 그지? 네. 해석은 그냥 그리고 뭐마다 뭐뭐 하면서 이것만 갖고도 거의 내가 볼 때 95% 이상 해석이 된다고 봐. 근데 그걸로도 뭔가 어색함이 있다면 뭐뭐 한 상태에서 또는 뭐뭐 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나 상태는 같은 말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게 없어. 해석이 실제로는. 자, 예문을 봐봐. 1번, 2번.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밝게 미소를 지었다. 어때? 이상하지 않지? 물론 스마일링의 주제는 he야. 이렇게 해도 돼. 자,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는 나를 바라봤다. 날 좀 바라봐. 허경영인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왜 이번에는 쇼킹이 아니라 쇼트냐? 바로 주어인 she하고 관련이 있어. 그녀가 충격을 준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쇼트라고 쓴 거거든. 자, 그녀는 침묵을 하는 상태로 유지했다. 그 테스트 결과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너희들 이야기잖아. 충격 안 받았어?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쓰는 경우가 뭔지, 이게 분사 구문의 대세야. 소위 말하는 이게 80%야. 일반적이야. 특히 1학년 때는 더더욱 이런 추세가 강하고 2학년쯤 되면 이제 결과 평가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자, 봐봐. 그 옆에 예문을 직접 봐봐. He missed the bus, making him late for the meeting. 그는 버스를 놓쳤다지. 그치? 그 뒤에는 그가 회의에 늦게 만들었다라는 뜻이겠지. 너 그러면 하는 질문 한번 해보자. 여기서 메이킹의 주체가 he라고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야, 그는 버스를 놓쳤다 해놓고 자기가 10분 동안 10분 그 미팅에 늦게 만들었다고요? 이상하죠? 이거는 사실상은 앞문장 전체가 메이킹의 주체예요. He missed the bus. 이 말 전체가. 그러니까 그가 버스를 놓친 그 상황 자체가 어때? 그가 미팅에 늦게 만든 거지. 너희들 이런 걸 학교에서 설명을 안 해줘. 나는 그게 불만이야. 너희들이 중학교 때 그렇게 분사구문에 대해서 이리저리 설명을 다 해주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질문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메이킹에 이거 분사구문 아니에요? 분사구문 맞아. 그럼 메이킹의 주체가 he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왜 이거 he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거를. 사실 분사구문이 앞에 그러니까 그 밑에 괄호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 이 문장을 간결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 이거 은근히 너희들 자주 등장해. 생각보다 20%면 너희들 10개의 문장 중에 8개가 그거라면 2개는 이런 형태라는 거거든. 생각보다 자주 나타난다니까. 응? 그 밑에 것도 하나 더 봐봐. She said nothing.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야. 오케이? 그게 그녀가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앞문장 전체가 meaning의 주체예요. 맞아요? 괄호쳐진 부분을 참고해서 그게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래. 너희들 분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가 있나요? 있죠. 왜? 형용사니까. 동사를 가지고 만든 형용사 아닙니까?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 꾸미는 일이 주된 임무 아닙니까? 근데 단지 보통은 이 쉼표를 잘 안 쳐서 문제인 거죠. 대부분. 그냥 꾸밀죠, 보통. 근데 이게 쉼표를 붙인 거는 호흡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쉼표가 있고 없고하고 상관없어. 어쨌든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계속 꾸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방금 그런 모양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야, 선생님들은. 응? 그 계기가 되어진 거지, 그 단서가. 자,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너희들한테 이걸 설명할 때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간단하게 하면 야 이거가 이거의 주체가 되는 경우 1번 이거가 이거와 이렇게 절체가 되는 경우 2번 명사를 얘가 이렇게 꾸미는 경우 이거 3번 이런 식으로 하면 분사구문 끝이 나는 거야 사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열고 있는 거지. 알겠지? 이 경우 빼고는 없어. 근데 3번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드물어서 그렇지 1, 2번이 거의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1, 2번을 좀 구체적으로 잘 아시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봅시다. 지금 여기도 motivated 이하가 그런 식으로 쓰인 거야. 과거분사라는 걸 조심해야 돼. 얘가 얘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어떤 계기가 되어진 유명한 변화. 이렇게. 응?
그러니까 얘가 주체가 아니야. 얘가 주체가 아니야. 알겠지? 그런 예문을 더 보여달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다 자료에 있으니까 나중에 더 보여줄 수도 있어. 확실하게.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질문입니다. 자, 조명은 이 프로덕션이라고 했을 때 이 프로덕션은 그냥 작품이에요. 이 연극 작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 알겠어? 어떤 연극이 있으면 이 작품, 그 작품을 위해서 조명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한번 물어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어떤 그 작품의 순간을 위해서, 그리고 각각의 어떤 드라마적인 단위 또는 장면을 위해서, 그리고 각각의 장면 변화, 약간 이게 이동이거든. 이동, 변화, 이거 변화라고 해도 돼. 트랜지션. 원래 트랜스 자체가 어원적으로 어크로스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 별로 내용적으로도 그래. 여러분들 지금 조명하고 단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이 뭐예요? 자, 1번 다양한 조명의 단서. 뭐 적극적인 그 관객 청중의 참여? 청중 참여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청중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방법도 없는데, 그지? 네. 2번 뭐 목적이 있는 조명, 뭐를 위한 장면과 어떤 공연에서 이 장면의 그 장면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장면과 변화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명, 목적 의식이 뚜렷한 조명. 요거네요.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각각 조명이. 그쵸? 네. 됐어? 네. 약간 아무튼 조명 너무 전문적인 분야로 넘어와서 내용적으로는 확 그렇게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좀 혼란스럽다 이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24번. 방들은, 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돼. 방들은 그 자신의 소리를 갖고 있대요. 이 말이 좀 벌써 이상하죠? 방이 소리를 갖고 있다고? 자신의 소리를? 방마다 각각의 소리가 있다는 건데. 자, 왜냐하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떤 단어에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이면 예를 들어 굳이 말하자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가 진짜 소리는 아니고 이 방이 무슨 소리를 갖고 있겠어. 근데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비유적으로. 됐어?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좀 한번 들어보자고. 왜냐면 그 방들은 임포즈 A1 B라는 수가 있습니다. A를 B에게 부과하답니다. 임포즈 A1 B. 자, 우리말에 가깝게 하려면 B에게 A를 부과하다 또는 부여하다. 자, 여기는 이렇게 꾸미네요. 그 방 안에, 그지? 여기 방이야. 포함되어진 그 오디오의 신호들에게 방 그 자체의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감이 오는데, 얘들아,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방이 소리가 막 울리잖아. 지금 에코가 치고, 그치? 내가 만약에 딴 방에서 말을 하면 똑같이 소리가 들릴까? 안 그래. 에코가 더 강할 수도 있고, 뭐 집기가 많으면 아예 에코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 좁은 방이냐 큰 방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말이 다를 수도 있고. 안 그래? 내가 여기 자습실에서 이야기하면 에코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 워낙 넓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지금 방마다 나름대로의 각각의 특성을 다 갖고 있고,
그 특성을 얘한테 부과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방마다 어쩌면 방이 자기 자신에 마치 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방에서 모든 방에서 소리가 다 다르게 들린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가닥 잡히죠? 조금 집중만 잘하면 충분히. 네, 뭐. 자, 여기 봐. 그것은 약간 카인드 오버는 있잖아. 이건 진짜 얘네들이 이렇게 정말 추임새를 많이 쓰는 표현이다. 의미가 없어. 예를 들면 나 약간 피곤해. 그러잖아. I'm kind of tired. 그냥 I'm tired잖아. I'm tired. 그지? 근데 I'm kind of tired. 약간 피곤해 할 때 약간이라는 의미로 그냥 쓰는 말이다. It's actually kind of remarkable. 자, 그것은 참 약간 특이하다, 특별하다. remarkable, 두드러진, 특별하다, 특이하다 정도로 하고 그 다음 sound such as music coming from headphones will sound the same everywhere. 대립상을 잡았네 얘가. 이게 대립상인 걸 알아야 돼. 방에서 들리는 거하고 지금 여기는 뭐야? 헤드폰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악과 같은 소리. 이거는 모든 곳에서 똑같게 들릴 거예요. 헤드폰. 내가 헤드폰 끼고 여기서 들으나 저쪽에서 들으나 밖에서 들으나 소리가 다 똑같습니다. 응? 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르죠. 그지? 방이 어떤 음향 전달 효과를 따로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No matter what acoustical environment we are in, the headphones sound the same. No matter what은 한 단어로 뭐? Whatever. 그리고 이때 whatever는 뭐 이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문법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로 이건 복합관계 형용사입니다. 그 말 뜻은요, 여기 어쿠스티컬 인바이러먼트를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얘가 이렇게 whatever로 바꿨을 때 말하는 거예요. whatever가 그렇다는 거죠. whatever. 그러니까 이 whatever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음향 환경에서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향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는 어쿠스티컬은 이게 소리의, 뭐 음향의 그런 형용사야 그냥. 우리 어쿠스틱 기타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 응? 그냥 원래 음향의 소리의 그런 뜻이야. 이건 상태의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향 환경 상태에 있든지 간에 말이야. 헤드폰은 똑같게 들린다 이거예요. 똑같게 들린다. 내가 여기서 듣든 우리 집에 가서 듣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듣든 그냥 여기로 그냥 이게 들리니까요. 소리가 다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립상을 잡아준 거예요. 이런 대립상을 잡아주면 확실하게 이해가 좋죠. 근데 룸에서 들리는 소리는 완전히 아까 다른 거죠. 그것은 또 이유까지 설명하네요. 왜 그런지. because 여기 y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 y를 쓰게 되면 인과관계가 뒤집어지니까 그래. 자, 뭐 때문이라고? 방은 그러한 재생 시그널 경로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치? 갑자기 방 얘기가 나오고. 방은 이건 재생이다. 플레이백. 다 시켜놓은 거야.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걸 말하는 거야. 띡 하고 누르면 재생. 그러니까 재생 시그널 경로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방이 개입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야? 결국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네. 방은 결국은 재생 시그널 패스 여기서 그러한이니까 그러한 재생 시그널 경로의 일부라는 소리잖아. 원래는 헤드폰을 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 헤드폰은 거기에 방이 개입되어 있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아니 왜 똑같냐 이거야. 그러니까 헤드폰의 소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같은데 그게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방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개입해가지고 재생 신호 경로 그러한 재생 신호 경로의 일부가 아니니까 헤드폰의 방이라는 그 어떤 재생 경로의 그 경로가 개입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경로가 없는 거지. 헤드폰은 방이라는 경로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똑같이 들린다는 거야. 헤드폰은. 그럼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방이라는 게 결국은 재생 신호 경로가 된다는 거지. 방은. 쉽게 말하면. 그러나 봐봐. 라우드 스피커로부터 나오는 음악과 같은 소리는 이것도 이렇게 서치이즈가 전치사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캐치 수식어면 되겠죠. 그냥 라우드 스피커는 그냥 우리 스피커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소리가 나는 스피커. 내가 저기다 스피커를 보면 스피커가 들리잖아요. 그죠? 이거로부터 오는 소리는 다르게 들릴 거예요. 모든 음향 그 환경에서 헤드폰이 아닌 모든 음향 환경에서 내가 여기서 하든 저쪽에서 쓰든 뭐 다른 데서 하면 전부 다 뭐라고? 다르게 들릴 거라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키워드. 그치? 다르게. 자. 너무 올렸나? 안, 맞지? 좀더 위로 가야 돼. 아, 근데 잠깐만. 아까 왜 이거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드레스티컬리다 아무거나 안 봤는데? 거기. 이건가요? 거기. 에브리 룸? 여기? 피로미드. 잠깐만. In every day, in every hour. 여기. 뭐, 거기 지금 다음 뭐? 줄. 이거? 네. 여기서부터? 네. 오케이. 자, 지우고 쓰니까. 필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수업에 집중을 해서 잘 듣는 거야. 그게 나중에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이라고 생각해. 나는 학창 시절에 어떻게 이거는 좀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이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들으면 그리고 모든 복습까지 과정을 다 끝내려고 시도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노는 시간에는 차라리 놀고 쉬는 게 더 나아. 근데 우리가 뭐 어차피 복습도 안 할 건데 너무 막 이렇게 필기에 집착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막 색깔 찬란하게 하고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 못 봤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샤프하게 내가 필기할 것과 안 할 것을 정확히 고려합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공부 방법이죠.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선생님 필기해줬어요. 굳이 뭘 필기를 해요, 그거를. 그죠?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다시 보더라도 내가 까먹을 것 같은 거. 그지? 그런 것들만 잘 체크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필기에 몰입돼가지고 내용을 못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설명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응?
자, 모든 방인데 어떤 모든 방이죠? 명사 뒤에 또 외우니까 그런 관계부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잖아요. 선생님 명사 뒤에 뭐라고 했어요? when, where, why, how 대신 나오는 관계부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꾸미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라우드 스피커를 설치한 그 모든 방은 여기도 S 붙이면 안 된다. 얘들아 아까 그랬던 거잖아. every. 그것은 자 여러분이 듣는 소리를 이게 목적어야. 이게 다르도록 야기시킬 거예요. 오형식 행위촉구 동사죠. 목적격 부호입니다. 얘가 목적어야. 맞아? 여기에 관계대명사 생략된 걸 어떻게 알지? 이것도 맨날 하는 말이잖아. 명사 뒤에 갑자기 주동사 나왔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듣는 소리야. 네가 듣는 소리. 네가 듣는 소리가 다르도록 야기시킬 거라는 거야. 다시 한번. 네가 라우드 스피커, 그냥 스피커라고 할게. 우리는 라우드 스피커라는 말을 안 하잖아. 그냥 스피커 그러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를 설치한 바로 그 모든 방은 당신이 듣는 소리가 다르도록 초래할 것이다. 야기시킬 거라 이거예요. 됐나요? 왜 그래요?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방 자체가 음향이 들리는 어떤 경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음파가 전달이 되는 방 구조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야. 전달되는 방식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우리가 집기가 별로 없으면 에어코가 엄청 울릴 것이고 근데 어디 가서 이사 같은 데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에어코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이제 막 캐비넷도 들어가고 탁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말을 했을 때 에코가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게. 그치? 왜냐면 그 방 자체가 내 소리나 목소리든 아니면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다 그 거르는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방 자체가 어찌보면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뭐라고 그러지? 소리 처음에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했었잖아, 처음에. 그 자신의 소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진짜 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말하자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확실히. 그치? 계속 가봐. 그러나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그것은 아닌데 여기거든. 여기. 때때로 그것도 극적으로 다르다 이거야. 그냥 적당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응? 선생님 여기 내가 문만 열어도 다를걸요? 비슷한데? 뭐야 달라진 거 없는데? 여기 때려 부셔야 되나? 그지? 안 닫았어. 안 닫았어. 문 안 닫았어. 이런 거 했잖아. 무슨 문 닫아야겠다. 안 닫았어. 자, 그것은 뭐 때문이냐? 응? 방 때문이 아니라 방이 이제는 현재는 봐봐. 시그널 패스의 일부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요 말이 중요한 거죠. 시그널 패스의 경로 부분이죠. 부분. 경로의 부분. 왜 그러냐? 방이 그냥 시그널 패스의 경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또한 같은 방에서 이 스피커는 또 다르게 들린대. 여기 무슨 동사? 얘들아, 사운드. 이형식 감각동사.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았지? 이런 거 진짜 제발 좀 틀리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형식 동사고 이게 주격 보호자니까 주격 보호자 유사로 쓰잖아. 근데 왜 해석을 하면 다르게 들린다라고 번역이 되나요? 자꾸 왜 부사처럼 되나요? 그러는데 얘들아, 한글 문법에 영어를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영어 문법에 한글을 왜 적용시키냐고. 근데 왜 비슷한 줄 알아? 인간의 사고 방식이나 정보 처리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많이 나타나는 것일 뿐인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우리말을 기준으로 영어를 거기다 채워넣으려고 하거나 영어를 기준으로 우리말을 채워넣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오형식에서도 내가 목적격 보절에 부사 쓰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자꾸 우리 친구들은 그냥 우리말을 기준으로 삼고 영어를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릴 필요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목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적어가 을룰로 해석이 안 되면 목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그러면 I married her. her가 목적어예요. 근데 나한테 따지면 선생님, her가 뭐를로 해석이 안 되는데요? 나는 그녀를 결혼했다. 이상한데요? 목적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쩌면 더 정확하게는 을룰이 아니라 그건 약간 중학생 마인드고요. 응? 동사의 대상이 목적어인 겁니다. 근데 95% 이상은 을룰로 해석이 돼요. 목적어가. 그건 왜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 언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은 사고방식이 비슷해. 정보 처리 방식이 비슷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치하는 부분도 많아.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또 사고방식은 잘못된 거다 이게야.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말에 현혹되지 말고 different라고 잘 쓰세요. different라고 쓰지 말고. 자, 뭐 할 때? 그것이 다른 상황, 다른 위치에 놓여질 때죠. 방에 있는. 스피커가 여기 있느냐 아니면 위에 있느냐 바닥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야.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르게 들릴 거네. 뭐 할 때? 당신이 그 방을 움직일 때, 이동할 때. 내가 여기서 들을 때하고 저 뒤에서 들을 때하고 또 틀리다라는 거야. 모든 소리가 들리는 경로들이 다 달라지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로 들어보니까 또 공감이 확 되잖아. 마찬가지로. similarly. likewise. 만약에 연결사 시험을 내면 similarly 그대로 안 내. 다른 식으로 바꿔서 쓰지.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 원리가 같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의 음악 악기를 녹음할 때 말이죠. 녹음하고 있을 때 당신이 받는 그 마이크에서 받는 그 소리는 다를 거예요. 모든 방에서. 그리고 그 녹음된 소리도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죠?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할 때. 여기서는 그냥 웬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악기가, 뮤지컬 인스트루먼트가 줄여서 그냥 인스트루먼트 악기야. 왜냐면 음악적 도구니까 악기지, 그지? 그 악기나 마이크가, 이거 줄여서 그냥 마이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뭔가 움직여질 때, 이동될 때, 또 녹음되는 소리 또 자체도 다를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이 소리 전달 그 자체 역할을 모든 위치와 각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방 안에서 소리는 달라질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정답이 뭐야? 지금 헤드폰이 이기냐 라우드 스피커가 이기냐 1번에? 어느 쪽이 우세하냐? 2번 공간이 소리의 경로에 들어갈 때인데 귀의 소리 경로 쪽으로 들어갈 때. 그치? 개입할 때지. 공간이 있잖아. 귀로 들어가는 소리의 경로가 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니까 공간이 따지고 보면 거기에 개입할 때지. 여기서 공간은 뭘 가리켜? 방을 가리키는 거야. 방. 꼬았네 살짝. 그지? 그러니까 너희를 여기서 방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공간으로 봤었어야 되는 거야. 룸이라는 건 뭐 꼭 우리가 방도 방이지만 뭐 사무실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2번이 정답인데요? 이해가 돼요? 4번은 뭐예요?
전달의 원리. 신호가 어떻게 소리로 변하는가라는 거죠. 신호가 뭐 뭉쳐서 소리가 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 방, 룸이 가장 핵심 키워드인 거 아니야? 핸드폰을 왜 대립성으로 잡는 뭐라고? 근데 그 방이라는 걸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핸드폰을 왜 대립상으로 잡아서 글을 설명하는 거예요? 방이 없지. 헤드폰은 여기서 소리가 바로 들어오니까. 아, 공간이 개입을 안 하니까 어디 가나 똑같이 들리는데 방은 내 소리가 들리는 거에 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스페이스잖아. 스페이스가 들어갈 때잖아. 근데 여기서는 엔터는 개입이야. 일종의 소리가 들어간다는 거야. 소리가 귀로 들어가는 그 경로 있잖아. 귀로 들어가는 그 경로의 그 과정에서 공간이 개입을 하는 거야. 공간이. 2번 맞아요. 정답. 네. 알겠죠? 인터피어라고 해야 되나? 이 단어를 좀 개입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인터빈. 이게 개입하다, 개입하다. 응? 알았지? 개입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중간에 개입. 자, 쪼레스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한식 깔끔한 것 같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 20분 차이야. 그래봐야. 응? 10분, 20분 잡소리 하다 보면. 저거 꺼내야지.